장거리는 기다리는 시간,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크게 작용이 됩니다. 그래서 헤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0대 여자입니다. 1년 정도 만났고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던 연애만 하다 남자친구 직장 발령 문제로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주변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말하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. 지금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지만 장거리 연애가 처음이기도 하고 들리는 말도 많아서 솔직히 좀 겁이 납니다.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? 라는 고민입니다. 장거리 연애의 장점은 안 만나다 만나면 정말 애틋하고 좋아요. 이건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. 단점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단점이에요. 겁주려는 게 아니라 장거리 연애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. 애초에 장거리인 걸 감안하고 연애를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자주 만나던 연애를 하다 장거리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케이스입니다. 외부의 요인 때문에 1년 동안의 나의 일상, 루틴, 생활 방식이 통째로 바뀌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몇 가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양쪽이 다 정말 바빠야 합니다. 남자친구로 가득 채웠던 내 일상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, 일이든 취미든 운동이든 하다못해 친구들을 만나서 놀든 그 순간은 아예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뭐든 바쁘게 살아서 남자친구의 공백을 메꿔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시간 빌 게이츠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 매 순간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마음에 외롭고 허전하고 심심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 잡생각은 결국 의심, 집착, 서운함 등의 시작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고 헤어집니다. 두 번째, 신뢰가 100%로 쌓여 있어야 합니다. 아무리 남들이 나에게 오징어 지킴이 타이틀을 달아줘도 내 남자친구, 여자친구는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눈이 돌아가지 않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지, 혹은 수많은 이성에 접근해도 칼같이 거절하고 철벽을 칠 수 있는지, 그동안의 행실을 바탕으로 서로의 신뢰가 두껍게 쌓여 있어야 합니다. 만나는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든지, 혹은 극단적으로 바람핀 적이 있다든지,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한 전적이 있다든지, 그런 전적이 있다면 몸이 떨어지는 동안 24시간 의심하고 집착하며 그로 인해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피폐해져 있는 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,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줘야 합니다.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은 매우 중요하죠. 그 중에서도 그냥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장거리 연애할 때는 특히 중요하고 꾸준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. 서로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취미생활을 하든 상대방이 먼저 묻지 않아도 나 이제 밥 먹어요, 오늘은 이거 먹었어요, 나 이제 일하러 가요, 간단한 사진과 같이 보내면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을 구구절절 시시때때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. 생각날 때 한 번씩,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한 번씩 간간히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해달라는 겁니다. 이렇게 말하면 왜 사사건건 보고하는 것처럼 얽매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떨어져 있으면 같은 일상을 보내기가 어렵잖아요. 허구한 날 뭐해? 보고 싶어? 우리 언제 봐? 이런 대화만 오가다 보면 공감대가 떨어지고 대화거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. 먼저 뭘 한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신뢰는 신뢰대로 쌓이고 상대방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, 그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도 내가 항상 생각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. 네 번째, 편해지면 안 됩니다. 장기간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편해지다 보면 옷차림, 화장, 머리 등등 약속을 나올 때 스타일이 점점 편해지고 데이트 계획도 안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주 만나는 관계면 그나마 괜찮은데 장거리는 아무리 오래 만나도 편하게 만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장거리는 대부분 최소 1주, 많게는 몇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관계인데 아무리 오래 만났다고 해서 점점 스타일이 편해진다, 혹은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나온다, 이게 반복되다 보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요.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만한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. 한쪽에서는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고 2시간을 차 타고 왔는데 생얼에 마스크, 모자를 쓰고 왔네? 한쪽에서는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고 2시간을 화장을 했는데 목 늘어난 티에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왔네? 이런 식으로 본인의 행동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정 떨어지고 서운하게 됩니다. 이 관계에 현타가 오는 거죠. 장거리는 기다리는 시간,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이 됩니다. 그래서 편해지면 헤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네 가지만 서로 잘 지키면 장거리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긴 해요. 저는 장거리의 최대 단점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는 것, 그 중에서도 싸울 때
그리고 싸우고 나서가 가장 힘든 상황이 와요. 떨어져 있다 보니 싸울 때 서로 표정이나 몸짓을 보지 못하니까 얼굴을 보고 마주하면 한두 마디 나누고 끝날 일도 괜히 더 보고 싶고 좋아하는 마음에 작은 일에도 평소보다 더 짜증내고 투정 부리게 돼요.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다가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싸우게 되고요. 그리고 어찌저찌 화해했다고 해도 화해한 다음에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며칠 혹은 몇 주 지나서 싸운 얘기 다시 꺼내자니 너무 애매하고 안 하자니 뭔가 찝찝하고 속 시원하게 풀릴 수가 없어서 양쪽 다 표현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응어리가 쌓이게 돼요.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나는 스스로의 모습도 싫어지고 이 관계 자체가 서로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. 군대 가서 헤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정말 사랑한다면,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제가 말한 것들만 좀 조심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